이번 2025년 말까지 도대체 그럼 지수가 얼마까지 갈 거냐를 두고요. 예, 각 증권사마다 평이 다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뭐 4,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000포인트 가야죠. 아니, 5,000도 가야죠. 6,000포인트는 못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걸림돌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 드렸냐면, 2,900에서 이제 3,000포인트 올랐을 때 그게 저항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3,30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300선에서 어떻게 모양이 바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4,000이든 5,000포인트든 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어떤 일대 대변혁이 필요하다. 뭐 최근에 부동산 어떤 규제를 보면요, 일단 그 자금들이 특이성 자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때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이제 어떤 뭐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다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국장을 빠져나오는 것은 뭐 지능순, 그래서 누가 막 글들을 그렇게 올리고 댓글을 달고, 물론 댓글 부대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무려 얼마를 투자했냐면요. 1,000조를 투자했습니다. 1,000조.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주식 얘기하다가, 예, 저한테 제가 이제 이델 TV 이제 전문가라는 걸 알고요. 예, 짝다리를 짚고 다리를 흔들면서 저는 미국 주식 아니고서는 안 합니다. 뭐 그래. 예, 자, 그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더라.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1,000조 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어마무시한 돈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는요, 여러분들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손실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빨리 돌아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0조라고 하는 돈에서 약 100조 정도만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상당히 큰 자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시면요, 일단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저는 99.9%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요,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그 예전에는 달러가 금태한제는 금하고 같이 교환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폐지되면서, 닉슨 대통령 때 폐지되면서 이제는 그냥 종이 지폐,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그냥 패드에서 그 프린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계 통용 화폐가 됐고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과연 그 달러의 가치가 뭐 인정받을 수 있느냐, 뭐 기축통화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드디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달러를 그 기반으로 해서 또 하나의 화폐가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비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요즘 기사를 이제 보니까요,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이런 기사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학 교수분들이 패널로 이제 방송에 이제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번 뒤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웹 서핑을 하면서, 과연 어떤 분이, 성 소장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뭐 맞는 이야기다 생각할까라고 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깜짝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이쪽 보니까요, 스포츠 경향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나요? 여기 보십시오. 추정 60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서 스포츠 경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내 주식은 짜인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거기 이제 나왔던 걸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소액주주들인데, 이제 무려 25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는 땡땡, 거래정지 스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개선기간 부여해라. 25만 소액주주 보호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제가 어떤 회사라고는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요, 보니까 약, 후반부에는요, 그 앞서 그 금양이란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길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여러분, 저 KBS 1은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소중한 수신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송이죠. 자, 27일 오후 10시 KBS 1 추정 60분 1416회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 이걸 보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샅샅이 밝혀지는구나. 그 내용을 좀 알았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지난해 기준 약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자, 1,400만 명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계좌를요. 뭐 2개, 3개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400만 명이 아니고 계좌 수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개 한 600에서 700만 명, 개인 투자자 수로 따지면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1,400만 명은요, 명수가 아니고 계좌 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 4명 중 1명이 어디에 증시에 참여하는 셈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대중화됐지만 시장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그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제1원칙은 뭐라고 그래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됐고, 지능순, 국장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짜여진 판이라고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개입을 의심한다. 확대되는 주식시장의 크기와 비례해서 깊어지는 증권범죄. 그거를 추적 60분이 추적을 해서 취재를 했다.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갈게요. 자, 보실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3부 토건, 3부 토건에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큰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3부 토건. 자,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3부 토건이 바닥권에서 한 1,000원대에서 1,010원, 1,020원에서 얼마까지 갔냐면 5,5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간담회에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 휴대폰으로 3부 토건을 막 확대해서 직접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작전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3부 토건은 어떻게 돼 있냐? 자,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되기 직전의 가격은요, 347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대주주 지분이요, 3%예요, 3%. 그러니까 3%면요, 97%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 친구들은 아주 신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요, 5년 연속 적자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3,800% 상상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종목을 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직전에 거래 정지 되기 직전에 이 회사의 청산 가치라고 하는 BPS는요, 어떻게? 50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드디어 이제 PBR이, 이제 BPS 대 PBR이 한 1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그러죠. 그죠? 일본은 원래요, 참 짜기로 유명해요. 일본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일본은요, BPS 대 PBR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조차도요, 1배를 넘겼어요, PBR을.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다 에브리싱 랠리 할 때 BPS 대비 PBR이요. 대만 지수가 약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배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1배 이하로 허덕이다가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주가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상승률이.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요, 지난 지난 분기 때, 그러니까 분기라고 하면요, 우리가 4, 5, 6월 달, 그러니까 2분기를 보는 겁니다. 그 분기의 어떤 상승률을 보더라도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자, 보실게요. 어쨌든 이 종목 삼부토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뭐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사 이어갈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삼부토건과 똑같은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여기 써있죠.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회사가, 건강식품, 판매하던 그놈의 바이오, 바이오 기업 웰바이오텍이, 뭐라고요? 그래요.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보면요. 삼부토건 회장, 웰바이오텍 회장, 그래서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했습니다. 젤렌스키하고. 그런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아주 소름이 끼칠 겁니다. 자, 웰바이오텍은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불리면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세력들, 전환사채 매도를 통해서 약 4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은요, 여러분들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아주 안타까운 그런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차트로 봤어요. 웰바이오텍 봤더니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5,200원에서 지금 545원 거래 정지됐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도 봤더니 잘 보세요. 웃기죠. 그죠? 여기죠. 제가. 자, 이 회사는요, 대주 지분이 7%입니다. 7%라는 것은 93%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도요, 일단 영업이, 매출액 대비 좀 좋지 않죠. 그죠?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유불기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자체가 200원, 400원, 500원, 600원, 400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형성되면, 그러니까 BPS 자체가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은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앞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발을 못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날, 6월 11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장감시위원회, 그 과장급 그 직원분들과 그 대담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장난치다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 그 첫째 날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를 일단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불안불안하죠. 아니, 또, 3,100은 돌파를 했는데, 3,130, 또 다시, 돌파를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주가가, 또 우하향해서 주가가 또,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종목은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코스닥 자체를 진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일대대 아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이 원래는 40억이었어요. 40억 미만이 되면은 퇴출시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그 기준을 300억으로 늘릴 겁니다. 300억.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 2028년까지 시가총액을 상장 폐지 기준이 40억에서 30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자체는요. 자, 이 정도 매출액 되면 너 나가 그게요. 30억이었습니다. 30억. 그런데 이 자체를 100억으로 늘려잡겠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억이 유지를 못하면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주가를 이제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럼 매출액을 예를 들어서 뭐 5억, 7억, 뭐 30억 미만인데 이걸 100억으로 늘리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든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뭐 M&A를 건전하게 또 이뤄서 그 회사를 매출액도 늘리고 영업이익도 늘리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자체도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코스닥은 이미 재단이 들어간 겁니다. 칼을 댄 거예요, 새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도망가고 알아서 너네들이 정리하게끔 일단 기한을 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런 종목군들도요, 이제 서서히 들어 올릴 겁니다. 예? 예, 코스피도 중요하지요. 예, 코스피도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이제 뭐 3,130선을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되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종목도 일단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 1500, 2000포인트.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 넘어가야 그게 100포인트인 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해왔던 악행들,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부당이득 취한 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일단은 국고로 환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예, 기립박수를. 그래서, 예, 자, 이 내용, 마지막 내용 가져갈게요.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서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크게 한탕하고 오히려 잠깐 처벌받고 나와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는 것이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황세훈이라고 하는 자본시장 연구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앞으로는 못하고 너네들 한탕하고서 까짓거 처벌받지, 벌금 내지, 추징금 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돈 부당이득을 다 환수한다고 했으니까, 예, 하여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코스닥은요, 지금 못 가도요, 코스닥은요, 지금 현재에서 1800포인트는 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신성장 기업의 제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없애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미약한 처벌이다라는 거죠. 미약한 처벌. 그래서 과장된 정보, 유행 테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요, 이게 문제예요. 과장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문사들이, 예,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사들. 그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그것도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행 테마. 저희들 말씀드리지만요, 2차 전지 손대지 마십시오. 예? 에코프로비엠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때마침 이 추정 60분이 그거를 다룬 게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런 쫓는 그런 투자 문화, 그리고 이를 악용한 시세 조종 세력, 그리고 느슨한 사후 처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없애야 돼요.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사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사악한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요, 어리숙한 투자자가 있어요. 어리숙한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맹목적으로 쫓는 투자 문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컨을 돌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종목을 뭐 추천하고 내가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봤지. 뭐 몇 퍼센트가 갔어. 뭐 100 몇 퍼센트가 갔어. 뭐 10배가 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잖아요. 재무제표 꼭 체크하고 방송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 자체가 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가 바로 어리숙한 투자자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되냐? 그렇죠.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추정 60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 이 적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자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21대 대통령 6월 11일 맞네요.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휘하 조직들, 대통령의 관장하고, 대통령께서 관장하고 있는 그 휘하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히나 코스닥부터 손을 대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을 얼마? 바로 40억에서 300억. 그리고 매출액은 30억 아니야. 100억 유지해. 안 그러면 다 퇴출시킬 거야. 걔가 꾸준하게 이제 그 특례상장, 신성장 기업 말씀드리면서 어떤 기업은 매출액이 3년 내내, 2년 내내 하나도 없어요. 일어난 적 없는데 상장에서 버젓이 엄청난 큰 금액으로 아주 개인 투자 돈을 뺏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굴리던 차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릴 건데,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서학개미 여러분들, 그리고 일학개미 여러분들, 그리고 중학개미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한 여러분들은요,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성장 기업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들 28년, 29년에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를 너무 낮추면은 결국에는 퇴출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주주지분 2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하가 돼버리면요, 안 된다는 그런 규칙도 좀 세워졌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전한 자본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 요소인 건전한 자본시장, 개미 투자자들 울리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자본시장의 적들은 누구인가? 지난 방송을 보시면요, 보고서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3부토건, 부당이익 환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부당이득 환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던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수장분들은 일단은 새롭게 또 좀 바뀌겠죠.